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미스탁 진행의 라유진입니다. 이제 막 문 닫은 국내 증시 발빠르게 점검해 보고요. 오늘 밤에 있을 뉴욕 증시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이 아닌 장중에도 대응 전략들 정보톡방 입장하시면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저희 정보톡방은 방송 끝나는 50분까지 문 열려 있을 예정입니다. 정보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로 안내되어 있는데요. 상단에 전화번호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02-2638-395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정보톡방에 입장을 하셔야 오늘 방송 중에 공개되는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장중 대응 전략부터 히든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양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래도 어제에 비해서는 오늘 좀 대형주 중심으로 반도체 위주로 조금 올라주는 모습이었는데 네. 저희는 그렇다면 계속해서 반도체를 담아보는 것도 좋을까요? 아니면 전문가님께서는 반도체 말고 좀 다른 섹터에 눈을 돌려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최근에 반도체 중심으로 시장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반도체 여전히 좀 랠리가 나올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늘 최근 2주, 3주 내내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면 그동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살짝 숨고르기가 나올 수 있다. 어디서? 반도체 대형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투자 경고로 종목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가가 랠리가 나올 때는요. 이런 경고가 해제되고 주의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주의가 해제되어야 본격적으로 주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다. 어제 미장 같은 경우도 제가 정보방 안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어제 미장도 장 초반에 살짝 급등 나오다가 또 다시 한번 매도 우위로 시장이 꺾였습니다. 또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그나마 좀 매수세가 강하게 버텨줬던 게 어제였는데 오늘 국장 같은 경우도 좀 코스닥 희비가 엇갈리긴 했지만 그래도 어제 코스피가 4,000포인트를 이탈하자마자 오늘 다시 한번 일을 많이 하는 매수세, 기관이 어느 정도 지수를 끌어올린 것 자체가 좀 상당히 긍정적이다. 다만 현재 차트를 보시면요. 일봉상의 코스피 차트인데 오늘 제가 이 오후 때 한 1시 반, 2시 기준으로 이제 제가 캡처를 해왔는데 오늘 장 마감했을 때는 코스피가 1% 이상 상승 마감했어요. 다만 아직까지 이전에 고점과 고점에 이은 추세 이 저항선, 추세 저항 구간을 아직까지 온전하게 돌파가 나오진 않았다. 그리고 오늘 또 이런 자리에서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순매도를 했던 것 좀 자체가 좀 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여전히 현재 코스피는 이전에 11월 달에 고점 찍고 나서 충분히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충분히 보였다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스닥은요. 그동안 올라가지 못하다가 코스피가 이 구간에서 반등 나올 때 코스닥은 이 구간에서 신고가를 쓰고 오늘 여전히 조정세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보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다만 여전히 현재 증시 자체는 여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시장이 올라갔었을 때 시장을 주도했던 주도 섹터 그 안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로봇이나 제약바이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이 부분을 유심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반도체 중에서도 대형주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더 중소형주 혹은 KRX 300 좀 더 우량한 중견기업 쪽으로 보자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시장 언제까지 빠지나 언제 올라가나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목표가 어디까지 잡아야 되나 고민 많았을 텐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AI, 인공지능 산업의 패러다임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다? 그동안 올라가지 못했던 대형주들도 이런 AI와 결합하게 되면서 대부분 증권사들이 모두 목표가를 줄상향하고 있다. 그 말은 뭐다? 그동안 올라가지 못했던 대형주들도 쭉쭉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코스피 또한 여전히 달릴 여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바꿔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한 시장의 하락이 멈춘다면은 기회의 창은 반드시 열려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내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공략을 하고 싶은데 정확히 어디에 매수를 해야 되고 목표가는 어딜지 또 내가 고점에 물려있는데 추가 매수, 단가를 낮추는 대응 어디가 좋을지 또 이런 하락이 어디까지 진행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정보톡방 안에서 너무 마음 졸이지 마시고 어차피 이제 연말 지나면 또 내년 2월 달에는 설 연휴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수는 잠깐 반등이 나오고 또 빠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기간대 좀 더 시장을 그냥 뭐 올라가겠지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 그 안에서 조금 더 세심한 전략을 통해서 리스크도 관리하시고 포트도 다시 한번 재개편하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해지는 시간 안에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투자 전략, 인사이트 저랑 같이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잠시 후에는 이제 지금 같은 시장에서 어떤 섹터, 종목, 산업을 집중해야 되는지 잠시 후 히든 종목으로 만나보기 전에 그 섹터, 산업 한번 투자 포인트 짚고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네, 코스피는 여전히 가격 조정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또한 조정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지만 더 올라갈 여력이 남아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어제 오늘처럼 외국인이 빠지는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자금이 대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시면서 종목들을 담으셔야 되겠는데요. 특히 개인 홀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는 시장에서는 조금만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도 하락폭을 만회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급의 변화를 꼼꼼하게 체크하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또 귀신같이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사들이고 있는지 쏙쏙 골라내셨는데요. 이때 담을 걸 하고 후회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을 보는 눈을 키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워낙 방향성이 없는 연말이 될 것 같은데 남은 연말 나는 조금은 내 계좌를 따뜻하게 녹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럴 때 또 전문가님께서 눈여겨보시는 섹터가 있잖아요. 네. 나는 아직 반도체밖에 모른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어떤 섹터 들고 와주셨을까요? 네, 제가 또 이제 앞에 반도체를 많이 강조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일단 반도체를 딱 이제 가져왔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반도체 좋은 종목 딱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타점은 내일이에요. 그래서 유감스럽지만 반도체 종목은 내일 알려드릴 거고요. 또 나랑 좀 밀당 가나 좀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은 또 내일 반도체 저랑 같이 미리 공략해 보시기 위해서는 미리 제가 있는 종목 특방 안에 입장해서 미리 알아보신 건 나쁘지 않겠죠?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첫 번째 히든 종목은 제약바이오인데요. 왜 제약바이오냐? 간략하게 투자 포인트 짚고 히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왜 지금 우리가 제약바이오를 봐야 되느냐? 물론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이미 과거 시장을 이끌었던 게 반도체라는 건 변함이 없어요. 다만 현재 반도체 섹터, 제약바이오, 로봇, 최근에 자율주행 또 이슈가 떠오르고 있는 스페이스X 이것저것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장에서 그냥 무작정 매수하고 쭉 끌려간 것도 좋지만 우리가 누굽니까? 한국인이죠. 성격이 상당히 급하다. 그래서 타점 나올 때만 공략하자 말씀드리고 오늘은 제약바이오 쪽 한 번 더 여러분들께 리마인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왜 우리가 제약바이오 섹터를 지금 공략해야 될까? 많은 분들께서 제약바이오 공략을 많이 어려워하세요. 왜? 많은 분들이 제약바이오 샀다 하면 난 빠지더라 하시는 분 계신데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는 사이클이 아주 좋다. 오늘 같은 경우도 장중에 JW 시장 급등나면서 신고가 왔죠. 제약바이오는요 한번 사이클 탈 때 잘 타면요 단기간에 어마어마하게 오릅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최근에 한국 시간으로 12월 11일 FOMC를 통해서 기준금리 25bp 인하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고성장주 제약바이오 여전히 성장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 또 최근에 플러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로봇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죠. 두 번째, 최근 트렌드는요. 비만, 당뇨 이쪽 시장이 빠르게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올랐던 종목군들 대부분 비만약 관련 섹터입니다. 여러분들 놓치셨던 뭐 삼천당제약, D&D 파마텍 이런 것들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저점 대비 4배, 5배 올랐습니다. 이런 거 내가 저점에 잡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후회 많이 하시죠? 아직 늦지 않았다 말씀드리고 현재 인류의 구조적 문제 자체가 계속해서 이런 비만, 당뇨 이쪽 산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형성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제약바이오 특히나 여기 더해서 추가적으로 직접 간접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플랫폼을 갖고 있는 혹은 기술을 갖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도 여전히 현재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 상당히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제약바이오 공략해봤는데 난 샀다 하면 뭐 유증, 뭐 샀다 하면은 뭐 급락, 악재, 뭐 임상지연 이런 거 계속 나가지고 저는 제약바이오 뭐 쳐다도 안 봅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달 한 번만이라도 제약바이오 꼭 반드시 집중하셔야 되는 시기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포트가 여러분들이 뭐 로봇 하나, 반도체 하나, 뭐 자동차 하나 이거 갖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포트가 빠른 시간 안에
눈에 띄게 좋아지진 않아요. 시장 전반적으로 자금의 유동성이 빠르기 때문에 포트를 골고루 분배시켜 놔야 된다. 그 안에 제약바이오 끼워 넣기 상당히 좋은 타이밍이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최근에 제약바이오 섹터 종목군 전반적으로 슬슬 차트상 하락을 멈추고 바닥을 알리는 저점에서의 기준봉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현재 주가 바닥 구간이 확인되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단기 관점에서 접근해 보면 아주 좋은 히든 종목도 공개 드렸죠. 오늘도 역시나 또 첫 번째 히든 종목 이어서 두 번째 히든 종목도 단기로 공략하면 좋은 종목 가지고 왔으니까 내가 좀 더 빨리 승부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 명보도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최근에 이렇게 제약바이오가 좋다 말씀드렸는데 그럼 제가 뭐 얼마나 성과를 냈냐? 제약바이오로 최근에 앞타바이오를 여러분들께 딱 이날 여러분들께 이제 방송에서 히든 종목 공개 드리고 나서 쭉 주가가 상승세를 그리면서 최근에 타점 대비 2주 만에 37% 상승세를 그렸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상한가 혹은 상한가에 근접하는 30% 이상 갈 수 있는 종목군들 최소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해서 적중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얼마 남지 않은 연말 다 연말 좀 뜨거운 장대 한번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드린 이 종목 절대 놓치시면 안 되시겠고요. 그리고 이제 앞타바이오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께 최근에 핫했던 종목 뭐죠? 바이젠스이라는 종목이죠.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날 여러분들께 사야 된다. 전날에 히든 종목 공개해드리고 이 다음날 시가에서 라운드 피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한가 풀릴 것이다. 이때 무조건 사야 된다. 말씀드리고 나서 이때 시점으로 10거래일 만에 바이젠셀은 220% 상승세를 그렸습니다. 이러시 많은 분들 또 이렇게 여쭤보실 거예요. 이런 거 잡으면 얼마나 좋나? 그죠? 10거래일 만에 주가가 2배 올랐습니다. 2배. 220%. 여러분들이 그동안 포트 막 너무 시장 빠질 때 내 포트가 많이 망가졌다. 그러신 분들은 이런 제약바이오 한번 포트에 수혜라도 담으신다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죠? 포트가 빠르게 복구가 된다.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는요. 변동성이 크고 또 하방도 크다고 위험하다고 그냥 멀리할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은 제약바이오가 슬슬 이제 막 달리기 시작하는 폭주 기관차입니다. 이제 막 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잡기 아주 쉬워요. 빠르게 달리는 기차 잡으면 위험하죠. 이제 막 달리고 있는 기차 우리 충분히 올라탈 수 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잠시 후에 공개될 수 있는 또 급등이 나와주는 제약바이오 종목 잠시 공개해 드리니까 아직까지 좀 긴가민가다. 좀 제약바이오 좀 자신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 내일 반도체 또 공개해 드리니까 오늘 제약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미래리 제한 종목 특방 안에 오셔서 해당 종목 받아가시고 잠시 후에 해당 히든 종목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에 히든 종목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여러 섹터들 중에서도 제약바이오 섹터를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금리 인하 수혜주 하면 딱 떠오르시는 게 바로 제약바이오 섹터일 텐데요. 간밤 나온 미국의 고용 보고서에서도 노동시장이 점점 냉각되고 있다라는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고성장 섹터인 제약바이오 섹터를 짚어주셨고요. 그 가운데서도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비만 관련한 종목을 눈여겨봐라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빠지는 시장에서도 홀로 웃으실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제약바이오 섹터 덕분이었는데요. 히든 종목으로 공개해드렸던 앞타바이오 30% 이상의 상승세가 나왔고요. 바이젠셀은 200% 넘는 상승률이 나오면서 든든하게 수익 챙겨가셨습니다. 나도 그럼 전문가님 따라서 제약바이오 종목을 노려볼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비만 치료제 관련주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아직 늦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늦었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실상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늦었다 생각 드십니까? 더 올라간다 생각하시잖아요. 왜냐하면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의 확신이 제약바이오도 있다면 전혀 두려울 게 없겠죠. 비만약 좋다 이거예요. 그럼 제약바이오 다 이제 비만 다 오르게 되면은 또 다른 종목이 뭐가 올라갈까? 여기 여러분 생각할 줄 아셔야 돼요. 대표적으로 유통이 올라가겠죠. 이게 생각 안 된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릴 이 히든 종목 끝까지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약바이오 시장에서는요, 시장 참여자들이 돈이 되는 게 뭐냐? 여기 계속해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비만약, 당뇨 말씀드릴 때
지금 시장이 빠르게 커져나가고 있다 말씀드렸죠. 해당 주목 같은 경우는요. 지금 우리가 비만약 이런 것들, 당뇨 대부분 주사기로 맞습니다. 그런데 주사기를 맞게 되면 사실상 우리가 좀 심리적인 허들이 있어요. 주사 맞다고 하면 사실상 이제 어느 정도 성인 또 몇 분들은 이 바늘 공포증 있으신 분들 계시고 또 주사라는 게 직접 병원에 가서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또 공간적인 제약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 불편하다. 좀 알약을 먹을 수 없나? 사람들이 이렇게 슬슬 눈 돌리고 있습니다. 왜? 알약을 하게 되면요. 그냥 집에 놨다가 그냥 뭐 쓱 놓고 물 꿀꺽 하면 바로 먹으시죠. 그래서 주사로 할 때보다 훨씬 더 편하고 시간, 공간의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히든 종목은요. 이렇게 한 입에 꿀꺽 할 수 있는 주사제가 아닌 경구제로서 우리가 복용할 수 있는 편리성을 부여해줄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해당 종목은 앞으로 돈이 될 수밖에 없는 제약바이오 첫 번째 히든 종목이 되겠고요. 현재 전 세계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비만, 당뇨약 관련된 종목군들의 주가 상승세만 보더라도 우리는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이런 비만장인 당뇨 같은 경우는 현재 주사제로 우리가 이제 약을 취하다 보니까 좀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맞아야 되고요. 또 맞는 장소, 시간도 제약이 된다. 그리고 한번 치료하려면 평생 맞아야 돼요. 중간에 뭐 그만둘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원하는 것, 앞으로 돈이 되는 쪽은 이러한 리스크를 해결하면서 좀 더 편리하게 효과는 그대로 그리고 복용 간편하게 경구제, 알약으로서 복용할 수 없을까? 이쪽에 시장이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커져나갈 수밖에 없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그 말은 뭐다? 관련된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계점이 있어요. 경구제, 알약으로 복용 시에는요. 먹게 되면은 위에서 대부분 녹아버립니다. 약이라는 게 대부분 단백질 구조로 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가장 먼저 단백질 효소 때문에 약이 분해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위를 좀 안전하게 넘어가야 약이 장에서 흡수가 되고 좀 어느 정도 약효를 발휘하는데 위에서부터 녹아버리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히든 같은 경우에는 약 표면을 이제 어느 정도 포장하는 것처럼 감싸서 위를 안전하게 통과하게 해줍니다. 제가 이따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 오래전 기억이 생각났을 것 같아요. 어떤 음료는 이제 뭐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편안하게 장까지 인후해주는 코팅이 있다. 이런 거 들어보실 텐데 그 유산균과 이 약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유산균은요. 우리가 그냥 뭐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냥 뭐 배 아파 화장실 한번 가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이 약은요. 특히나 이 약 같은 경우에 우리가 좀 과다 복용하게 되면 신체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위를 통과해 장까지 간다라고 하더라도 이 포장 기술이 언제 본격적으로 표면 장막이 풀리면서 약의 투여가 효과가 어디까지 힘들지 혹은 약효가 어디까지 퍼져나갈지 이거로 다 문제입니다. 그래서 해당 첫 번째 히든줌 같은 경우는요. 단순하게 뭐 유산균 이런 뭐 건기식 이런 것들에 적용되는 포장 기술과 차원이 다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어디 뭐 택배를 시켰어요. 택배가 오다가 갑자기 뭐 어디에서 포장지가 터진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건 우리가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요. 택배가 쭉 오다가 택배가 어디까지 또 왔어요. 택배가 터지더라도 우리가 집 앞에서 터지게 해서 내용물의 훼손을 좀 방지할 수 있다거나 혹은 택배를 받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좀 더 비유를 드리자면은 이 첫 번째 헤드 종목은 택배가 어디서 개봉이 되고 또 받는 사람 누구랄지 이걸 다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거 유산균, 건기식 같은 경우는 이제 포장하는데 언제 택배가 터질지도 모르고 누가 받을지도 몰라요. 그냥 에라 딱 던지고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에서 어디 흡수되는지 얼마큼 흡수되는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컨트롤 불가능하다. 하지만 해당 첫 번째 히든줌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신약, 약, 이런 질병 관련된 것들을 이런 것들은 약이 얼마큼 투여되느냐 이 정밀도 또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얼마만큼 이제 약의 포장 이제 장막이 풀리면서 어느 정도 장이 흡수되고 투여가 되느냐 이 양 그리고 타겟팅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의 포장 기술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제약사 입장에서는요 이미 잘 팔리고 있는 약을 보유했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약을 필요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그 주사 맞아야 돼? 말 들리게 되면 그냥 글쎄 생각 좀 해볼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왜? 꾸준히 가서 치료를 해야 되고 시간, 공간적인 제약이 발생한다. 자, 그런데 해당 중 같은 경우에는 이 주사제를 경구제로 바뀌게 되고 또 표면에 포장 기술을 적용하게 된다면 우리가 경구제 같은 경우는요 주사제에 대비해서 유통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2020년도 때 팬데믹이 터졌을 때요. 그때 막 한창 이제 백신 맞을 때 이 주사기 팔 맞잖아요. 근데 그때 같이 올라갔던 종목이 뭐냐면 콜드체인 관련주였습니다. 백신이라는 게 상온에서 보관하면 안 되고 좀 더 낮은 저온에서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콜드체인 관련된 기업들도 같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을 유통시킬 때 주사제 같은 경우도 반드시 이 저온 보관 가능한 회사가 같이 끼다 보니까 유통비가 올라갔었다고요. 그런데 주사제를 경구제, 알약으로 바꾸면요. 그냥 간단해요. 그냥 플라스틱 용기에 뜨르르 담고 흔들려도 상관은 없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어딜 가든지 그냥 주머니에 그냥 뭐 이제 뭐 오늘 월화수목금 이 약 먹고 이 약 먹고 이 약 먹고 딱 놓고 다면요. 그냥 포켓 주머니에다가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뭐 시간 내가 물 한 잔 먹을 때 같이 먹으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유통 비용도 줄어들고 효과는 그대로 그리고 이 약을 선택하는 환자 혹은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허들이 낮아짐에 따라서 조금 더 매출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추후에 본격적으로 기술이 경구지에 이제 약이 훼손되지 않도록 위를 지나서 장을 지나서도 충분히 약효가 발휘되기 위해서 표면에 장막을 씌워주는 기술 플랫폼을 갖고 있는 업체다. 최근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올라간 종목들 대부분이 특정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들만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주가 급등이 나왔던 ABL 바이오 20만 원 넘어갔잖아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랩바디 B 이중항체 플랫폼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주가 올랐던 겁니다. 기존 제약바이오랑 비교했을 때 지금 올라가는 제약바이오, 빠진 제약바이오 구분이 명확해요. 기존의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요. 어떤 경우냐면 뭐 임상한다더라, 뭐 신약 개발한다더라 이렇게 하면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제약바이오 공략할 때 내가 이 종목 샀는데 뭐 신약 개발하는데 뭐 임상하는데 돈이 필요하대요. 같지만 유상증자 주가 급락.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 확신한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십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올라가는 제약바이오들은 이렇게 뭐 신약 개발한다더라, 뭐 임상한다더라 이런 기업들은 잘 안 올라갑니다. ABL 바이오나 이렇게 플랫폼이 있는 기업들만 올라가요. 기존의 제약바이오, 신약 개발, 임상 같은 경우 진행하게 되면요. 리스크도 높죠. 성공할지 안 할지도 몰라요. 물론 자신감 있는 기업들은 언제나 올라가겠죠. 하지만 거대 제약바이오 기업들 이외에 자본력이 약한 기업들은요. 임상하려면 또 돈 필요해요. 어떤 유상증자. 나중에 또 일상 성공했어요. 주가 급등. 또 이제 임상 이상 진행하죠. 또 돈 필요하대. 또 유상증자. 에라이 안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요. 이렇게 임상, 신약 개발 이런 거 하는 제약바이오 업체들보다 특정 기술,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제약바이오들만 올라가는 시장이다. 그래서 해당 첫 번째 히든 주목 같은 경우는요. 특정 제약사와 계약하게 되면은 해당 이제 약의 겉에다가 포장 기술을 함으로써 위를 안전하게 지나서 장까지 가서 약효는 그대로 주사제와 동일하게 약효는 그대로 그리고 복용은 좀 더 쉽도록 좀 더 이제 소비자가 접근할 수 있는 환자들을 접근할 수 있는 허들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약이 팔릴 때마다 이 계약한 제약사가 약을 팔 때마다 리얼티가 바로 첫 번째 히든 종목에 꾸준하게 지급이 됩니다. 이게 차원이 다른 사업 구조다라는 겁니다. 다른 기업들은요. 란세스 아웃, 기술 수출 이런 거 할 때만 돈을 벌어요. 마일스톤 개념으로. 그런데 해당 주목 같은 경우는요. 한번 이제 경구제로 전환하면서 약 포장해주고 약이 팔릴 때마다 돈이 들어온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약이 경구제로 전환했어? 그 종목 하면서 바로 우리의 딱 머릿속에 각인시켜준 게 바로 첫 번째 히든 종목이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요. 어차피 언젠가 뭐 이 약 만들겠습니다. 이런 우리가 시기도 알 수 없고. 그죠? 그냥 뭐 언제 한다는 건데 이거 되는 거야? 이런 불확실성. 시장은 이런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시장은 확실한 걸 좋아해요. 지금 있는 약 더 잘 팔리게 해드릴게요. 우리가 경구제를 바꾸고 편하게 알약으로 섭취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약효는 그대로
시장은 이런 걸 더 선호한다.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적죠. 그리고 현재 시장 특성상 제약바이오, 비만약, 당뇨 이쪽은요. 어차피 이제 앞으로 이런 트렌드로 갈 것이고 이런 쪽에 돈이 몰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첫 번째 히트 종목이 앞으로 주가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종목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봉상 차트고요. 해당 종목은 현재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자, 이때 바닥에서 대량 거래 터진 이후에 최근에 거래량 보시면요.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그죠? 그 말은 뭐다? 여전히 고점에서 상투 거래량이 안 나왔기 때문에 주가 일시적인 하락은 오히려 기회다. 현재 차트 추세를 보시면 이때의 저점과 이때의 저점 차트를 선을 쭉 이어봤더니 현재 추세 지지 라인 한번 이탈했다가 바로 어제 다시 회복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눌림 나오고 있는데요. 이때의 고점과 이때의 고점 형성했을 때 돌파하지 못하던 가격대가 대략적으로 7만 원 가격대입니다. 해당 구간대를 오늘 주가 눌림 나오면서 튼튼하게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여전히 한 번 더 이전에 고점에 이은 추세 저항을 뚫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 되겠고요. 내가 좀 더 확실하게 공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해당 저항 구간대 뚫는 거 확인하시고 단기 관점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지금 시장은 잠깐 눌림이 나오고 있을 때 현재 시장의 트렌드 막 달리고 있는 제약바이오 공략할 때도 지금 잠깐 눌림 나오는 현 시점이 아주 싸게 가져갈 수 있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꼭 기억해 주시고요. 해당 제약바이오 종목이 이제 막 달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금리 인하가 나타났기 때문에 26년도에 제가 정보톡방에 브리핑 드린 대로 금리 인하 여전히 내년 최소 2번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제약바이오 달릴 여지가 많기 때문에 해당 종목 정고점 뚫고 올라가면서 현재 7만 원인데 10만 원 돌파하고 더 큰 급등 기대하고 있는 만큼 해당 첫 번째 종목명도 제가 정보톡방 안에서 공개해 드리니까요. 내가 아직까지 바이든셀 10거래일 만에 220% 놓치신 분들 혹은 앞타바이오 37% 놓치신 분들은 해당 종목이 후속주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딱 싼 가격에 온 지금 절대 놓치지 마시고 해당 첫 번째 힌트 종목 제가 종목톡방 안에서 만나보시 바라겠고요. 잠시 후엔 단타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검색기 마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히든 종목 제약바이오 관련주로 알아봤습니다. 해당 종목 주사가 아닌 경구제이기 때문에 알약으로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비만약, 당뇨약이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하지만 평생 또 주기적으로 주사를 맞기에는 역시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경구용처럼 번거롭지 않은 비만 치료제를 찾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다만 이 경구제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대부분 녹아버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종목, 해당 기업은 약을 감싸서 위를 안전하게 통과하는 기술력까지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바이오 종목에 두려움이 많으셨던 이유가 바로 다들 신약 개발한다 하면 올랐다가 또 실패하면 바로 빠져버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해당 종목 이미 약이 판매될 때마다 수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짚어주셨듯이 지금 있는 약을 더 잘 팔리게 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과 비교했을 때 리스크 부담이 훨씬 덜 할 것 같다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차트상의 흐름까지 만나봤는데요. 바이오 종목 너무 올라서 걱정이셨던 분들 현재 일시적인 하락 구간에 있고요. 또 오늘도 눌림 나왔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올라갈 타이밍만 잘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타점들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 정보톡방 입장하시면 더 자세히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상단에 전화번호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02-2638-395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첫 번째 히든 종목까지 꼼꼼히 만나봤고요. 하지만 나는 이번 연말 수익을 좀 가져가는 걸로 마무리하고 싶은데 아직 횡보 장세인 시장 때문에 답답하게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답답한 시장을 견디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좀 전문가님만의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많은 분께서 요즘 대형주,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좀 부진하잖아요. 올라갔다 빠졌다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기다리지 하시는 분들 계신데 반대로 최근에 불장일 때 내가 좀 마음이 급하다 하시는 분들 혹은 현재 조사 결과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이 평균 마이너스 900만 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불장만큼 대부분 많은 분들께서 돈을 벌지 못하셨다라는 방증이겠죠. 그래서 좀 더 단기간에 수익을 볼 수 있는 단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 단타 하실 때 가장 기본적으로 뭐 책에서 이렇다 뭐라 하던데요. 많이 들으신 게 플러스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뭐 시장에 맞는 종목을 그날 딱 맞춰서 단타 공략을 하셔야 플러스 10% 수익화가 쉽게 가능한데, 그날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좋은지, 이 종목이 앞으로 올라갈지 빠질지 이거 염두를 안 하시고 그냥 단타 무조건 짧게 해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 2% 이것만 가지고 접근하시다 보니까 정작 좋은 종목이 나오고 또 그날 상한가 갈 수 있는 좋은 종목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개장 이후에 우리가 시간대를 어떻게 잡아서 단타를 해야 되는지, 또 언제 매수,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단타 하실 때 여러분들이 15분 간격 이것만 보시면 돼요. 제가 들은 단타 검색기 다 갖고 계시죠? 아직 없으신 분들은 정보 톡방 안에서 얼른 받아가시고요. 단타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간수급이 들어오는 시간대의 기준은 3분봉, 5분봉으로 세팅되어 있어요. 다만 차트를 볼 때는 15분봉 기준으로 봅니다. 왜냐? 3분, 5분 같은 경우는요, 세력들이 큰 손이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딱 포착되면서 분봉상에서 거래 대금을 어느 정도 의미 있게 기준을 세우기 위해 아주 최적화된 분봉이 3분, 5분이다. 그래서 큰 손 들어오는 포착되는 분봉은 제가 3분, 5분으로 세팅이 났고요. 매매하는 차트의 추세 방향성, 이걸 판단하는 기준은 15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 보실 때 15분봉이나 혹은 일봉상에서 N파동이 대문자 N자 모양으로 파동이 형성된다 라고 해서 N파동이라고 부릅니다. N파동은 주가 급등이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파동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N파동 모른다, 혹은 제가 뭐 이태영 전문가님 방송을 꾸준히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N파동 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정보 톡방 안에서 실제로 이 종목 N파동 나왔습니다, 딱 공략 다 말씀드리니까 이런 게 N파동이구나 실제 눈으로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이런 말도 있죠. 직접 보시면 되시겠고요. 매수는 언제 하느냐, 15분봉 기준으로 캔들이 완성되면서 다음 캔들 넘어갈 때 15분봉 차트이기 때문에 캔들 하나 만들어질 때 15분이 걸립니다. 그러면은 9시 15분, 9시 반, 9시 45분, 10시 이렇게 1시간 동안 캔들이 4개가 만들어지겠죠. 공략하는 시점은요, 시장이 엄청나게 빠지는 원웨이 하방, 압력이 센 하락장이 아닐 경우에는 대부분 웬만하면 9시 15분 때 이미 오늘의 급등주 단타 검색에 포착되면서 급등 후보 종목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좀 시장 하방이 좀 센 경우에는 좀 그 시간 넘어서 포착되기도 하는데 가장 좋은 베스트 시간대는 9시 15분이다. 그래서 단타 검색기에 해당 종목이 검색기 종목이 만약에 9시 한 10분에 포착이 됐다. 그럼 바로 매매하는 거 아니에요. 15분까지 기다리시고 15분봉상에서 캔들 하나 완성되면요, 다음 캔들 넘어갈 때 그때 현재가에 매수를 하시고 매도 어디? 플러스 10% 수익 구간에 매도를 걸어 두시면 되는 겁니다. 단타를 대부분 좀 많은 분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 종목 올라가, 오케이 단타는 짧게 해야 된다 그랬어, 책에서 그랬어 플러스 마이너스 2% 이것만 그냥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매수를 그냥 뭐 시장가로 그냥 하시는 분 많으신데, 거기다가 좀 올라 플러스 떴어, 빨간색 떠요, 그러면은 좀 무서우니까 그냥 매도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뭐 수익 내면은 뭐 1.5%, 1% 이렇게 가져가시면 많으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사상 빠지게 되면은 마이너스 2% 손절하라 그래서 책에서 또 마이너스 2% 손절 못하고 쭉 가져가요. 마이너스 10%, 20% 한 달 되면 장기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타할 땐요, 철저히 우리가 검색기에 뜨는 종목 위주로 현재 시장의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는 종목 혹은 방향성이 결정되면서 N파동이 나오는 종목 위주로 공략해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오늘 같은 경우도 딱 N파동이 좋은 케이스 이제 에르코스라는 종목이 포착이 됐습니다. 해당 종목은 저출산 관련된 종목이고요. 오늘 장 초반에 해당 섹터가 상당히 강했다. 여기는 저점 찍고 한 차례 반등 나왔다가 이전에 고점을 뚫는 상승형이 나왔죠. 대문자 N자 크게 나왔네요. 그러나 다시 한번 해당 고점과 고점을 이은 추세를 돌파하는 급등이 쭉 나오면서 12,000원대 포착되면서 다음 캔들 넘어갈 때 현재가에 매수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만약 매수를 늦겠다라고 하더라도
12,200원에 매수했다 하더라도 충분히 플러스 10% 가격대까지 터치하면서 플러스 10% 수익화 어려운 게 아니다. 해당 주뿐만 아니라 최근에 TNR 로보틱스, 로봇주들도 엔파동 포착되면서 급등 나왔고요. 일동제약, 제약바이오, 아까 첫 번째 히드 종목도 섹터가 제약바이오였죠. 요즘엔 제약바이오 상당히 좋습니다. 일동제약도 엔파동 포착되면서 최근에 급등 나면서 플러스 10% 수익화에 성공했고요. 또 제약바이오, 삼성 에피스홀딩스 해당 종목은 그날 시장에서 제약바이오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플러스 10% 넘어서 20%까지 장중에 원의 급등세가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차트 보시면 다 엔파동이 나옵니다. 저점 찍고 상승 나면서 정고점 돌파. 대문자 N자 나왔죠. 많은 분들이 이때 매매하시는데 급등주는 일대 하는 게 아닙니다. 또 빠지고 나서 다시 한번 정고점의 매물을 소화하는 흐름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대문자 N자가 두 차례 확인될 때 정고점 뚫을 때 매수를 하는 거다. 그러면 다음 키를 넘어갈 때 현재가 매수 플러스 10% 가격에 매도를 걸어두시면 된다. 최근에 이렇게 주요 검색에 포착되면서 공략했던 종목군들 모두 10% 이상 올라가면서 역시나 10연승에 성공했고요. 과거 불장 때도 여러분들께 이제 플러스 10% 10연승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단타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스윙도 좋고 직장인들 중장기도 좋지만 단타 같은 경우에도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매수 자리만 잘 잡는다면 플러스 10% 단타로도 어려운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단타로 플러스 10%잘 잡으신다면 앞으로 직장인분들 플러스 20%, 30%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또 다음 달에 올라갈 종목 공략하는 것도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주가가 올라가는 급등주의 가장 기본적인 패턴은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엔파동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엔파동이 나오는 종목만 공략하더라도 충분히 추세 급등이 나올 수 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검색에 포착된 엔파동이 나온 종목 두 번째 헤드 종목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답한 시장을 해결해 주실 전문가님만의 단타 노하우까지 만나봤습니다. 보통 시장의 방향성은 개장 이후로 바로 형성되기 때문에 10시 정도까지 현재가로 매수를 걸어 두시고요. 플러스 10%로 매도 주문 걸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15분 봉으로 설정을 해 두시고 N파동이 형성되는지를 포착하시면 되겠는데요. 전문가님도 이런 단타 검색기로 오늘 가져와 주신 제약 바이오 섹터 쪽에서도 두 자리 수익을 가져가셨습니다. 일동제약, 삼성 에피스홀딩스 등 10% 이상의 수익을 해내셨는데요. 나도 전문가님처럼 단타 검색기로 수익 가져가고 싶은데 대체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단타 검색기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분들께 드리는 건 아니고요. 선착순 20분께만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정보톡방 입장하시면 단타 검색기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상단에 전화번호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02-2638-395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 바로 단타 종목으로 짧게 대응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전문가님께 힌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처럼 답답한 시장에서 좀 뻥 뚫릴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 오늘 시장에서 강했던 섹터 딱 생각나시죠? 저출산, 반도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바닥을 찍고 이제 유의미한 반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물론 추가적인 수급이 붙는지 관찰이 중요하겠지만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반도체 투심이 살아났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단타 검색에 포착된 종목 두 번째 헤드 종목은 반도체 섹터가 되었고요. 해당 종목은 분봉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타는 15분 기준으로 봐야 된다 말씀드렸죠. 15분선 차트상에서 어느 순간 주가 바닥을 찍고 상승이 나오고 이제는 고점 뚫고 올라가는 N자 파동 나면서 고점 뚫었죠. 근데 이때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가 쭉 빠지면서 어느 순간 정고점 부근 때 매물을 소화하는 주가 반등이 나올 때 그때 매수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때의 고점과 이때의 고점을 모두 이었을 때 추세의 저항구간 돌파하는 순간이 바로 이 구간에 포착이 됐죠. 해당 종목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정고점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반도체 섹터가 전반적으로 바닥을 찍고 슬슬 회복이 나오기 때문에 해당 종목은 이제는 고점을 넘어서 다시 한번 그 이상 쭉 올라갈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동안 올라왔던 반도체 이제 슬슬 대형주 다음으로 중견기업, 중소업체 쪽 반도체 수급이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 이제 막 하락 마치고 올라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종목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반도체 오늘 설명드리려 했지만 타점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아서 내일 설명드린다.
타점이 내리다 말씀드렸죠. 해당 종목 또한 이제 막 움직일 수 있는 반도체 단기로 공략하기 아주 좋은 종목이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제약바이오 설명드렸었는데 반도체 여전히 좋습니다. 내가 좀 빠르게 타점을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종목 특방 안에서 저와 함께 아주 좋은 반도체 종목도 잡아가시고 단타 검색기도 받아가시고 또 앞서 설명드렸던 첫 번째, 두 번째 국장 히드 종목도 받아가시면서 얼마 남지 않은 연말 얼마 안 남았죠? 다음 주도 크리스마스도 이제 오기 때문에 일거를 쉬어갑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기회 여러분들 연말에 얼른 기회 잡으시고요. 저와 함께 얼마 남지 않은 2025년 장대 항공 잡아가시 바라면서 잠시 후에 국자 안에 찾아볼 수 있는 기회 미장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궁금했던 주가 흐름 단타 종목인 만큼 15분 봉으로 만나봤습니다. 저희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 섹터가 좋았기 때문에 이제 수급이 중소형주 단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갈 도약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급등 시세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타점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잠시 후에 돌아와서 미국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4시 방송 한미스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뉴욕 증시와 관련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다시 또 나스닥이 올라와 줬거든요. 네. 그럼 저희는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술주를 좀 더 담아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다른 섹터에 눈을 돌리는 것도 방법일까요? 많은 분들께서 이 투자를 하실 때 이런 이벤트, FOMC 아니면 어떤 게 실적 발표 여기 많이 눈 돌리시는데 물론 중요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최근에 삼성전자 많이 올라왔어요. 그럼 더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분 계실 거고, 요건 최근에 굿장 같은 경우는 로봇주 많이 올라서 이게 더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많이 고민을 하십니다. 혹은 원전 관련주 이게 더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많이 고민하시는데 시장에서는요, 여러분들은 어차피 매일매일 호재 악재가 나오다 보니까 항상 매일매일 멀티플이 변합니다. 주가의 가치 평가가 매일매일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매일매일 잔파동 신경 쓸 거 전혀 없다. 어차피 올라가는 종목들은 올라갑니다. 늘 말씀드리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번 12월 초 때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제약바이오 그리고 원자로 말씀드렸죠. 원전, 자율주행, 로봇 12월 초부터 말씀드렸던 4가지 제약바이오, 원전, 자율주행, 로봇 모두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하느냐? 차트에서 이미 우리에게 다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나 올라간다. 오케이. N파동 나온 종목군들은 어차피 다 올라갑니다. 해당 종목도 미장 안에서 바로 N파동이 포착된 종목이고요.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된 섹터 바로 양적 컴퓨터 쪽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런 개인정보 유출이 문제점은 부각이 되면서 이러한 보안 쪽에 좀 더 힘을 주자 현재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양적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현재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가 되는 양적 컴퓨터 같은 경우는요, 국장뿐만 아니라 미장 넘어서 현재 글로벌 산업 트렌드로서 빠르게 성장하는 아주 유명한 산업이기도 하다. 엔비디아 CEO 젠슨왕도 양적 컴퓨터 한 불과 6개월 전만 하더라도 멀었다라고 이야기하더니만 갑자기 한 달 뒤에 말 바꾸면서 이제 양자 시대가 온다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그만큼 코앞에 양자 시대가 다다르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 일봉상 차트를 잘 보시면요, 지금 빨간 색깔 선을 그어놨는데 해당 가격대가 바로 주당 $50, 즉 딱 떨어지는 가격, 라운드 피어까지 해당 종목이 주요한 저항 구간대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봉상에서 해당 가격대를 맞고 떨어지고 다시 한번 주가 급등 나오면서 쭉 올라갔다가 또 해당 가격대 $50를 이탈하죠.
다시 한번 여기서 50달러 터치 시도, 다시 한번 떨어지고, 터치 시도 떨어지고, 최근에 장대 한번 나오면서 돌파가 나왔다가 다시 한번 어제 미장, 그저께죠. 미장 빠지면서 이탈했다가 다시 한번 어제 지수가 반등이 나올 때 주당 50달러 터치하면서 슬슬 다시 한번 올라갈 기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은요. N파동이 어디서 나왔냐. 지금 제가 좀 차트를 좀 잘 보이시도록 일봉으로 보여서 보이진 않겠지만 해당 종목은 월봉상에서 N파동이 포착됐습니다. 또 하나 더 일봉상에서 보시면요. 한 차례 상승이 나왔다가 이전에 고점 부근의 매물대 테스트하는 반등이 나온 이후로 해당 고점과 고점의 추세를 쭉 이은 돌파, 이 캔들 나온 이후로 본격적인 급등이 나왔다가 눌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때부터 시장이 좀 눌림이 나왔습니다. 또 11월 초에는 AI 거품론 때문에 지수가 빠졌었죠. 하지만 현재 주요한 라운드 효과 50달러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본격적인 주가 반등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당 종목은 월봉상에서 N파동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정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 충분하다. 1차 목표가가 정고점 딱 주당 80달러 수준이고요. 해당 종목은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2차 목표가는 정고점 뚫고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당 50달러인데 2차 라운드 피해가 100달러까지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미장이 대부분 다 빠져 있는 상황 속에서 아주 좋은 기회를 주고 있는 종목, 섹터 양적 컴퓨터 관련 섹터가 되겠습니다.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된 섹터이기도 한 만큼 현재 미장 안에서 양적 컴퓨터가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라는 의미는 국장에서도 또한 이와 관련된 양적 컴퓨터 관련된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국장 안에서 바닥을 찍고 슬슬 턴 어라운드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미장을 보는 이유는요. 시장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제 밤에 미장에서 어떤 종목이 올라갔다. 그럼 그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음 날에 국장에서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날 국장에서 올라갔던 종목군들이 그날 밤 미장에서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은요. 계속해서 특정 산업에서 돌고 돕니다. 시장도 같이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국장에서 어떤 거 사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현재 미장 안에서 양적 컴퓨터 관련주가 슬슬 하락을 멈추고 급등 임박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장에서 이 종목도 같이 공략하시고 국장 안에서도 양적 컴퓨터 같이 공략하신다면은 앞으로 시장에서 뭐가 올라갈지 고민되시는 분들은 좀 더 이 고민이 좀 덜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미장 안에서도 여러분들께 시드 종목 공개해드렸던 리비안 오토모티브 정치 관련주 해당 종목도 최근에 플러스 30% 상승세를 넘어서게 되면서 최근 테슬라도 같이 전기차 모두 일제히 상승세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다? 국장 안에서도 이제 곧 조만간 전기차 관련주, 2차전지 관련주가 올라올 수 있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뭐 코스피 5천 간다라고 했으니까 국장만 볼 거야 하시는 분 계신데 코스피 안에서도 올라온 종목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지금 이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갖고 있다 하시는 분들 다음 포트는 뭘 담을까 고민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미장 안에서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국장 안에서는 이런 종목 내가 포트에 새로 넣는다면 빠르게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해가 되시겠죠? 아직 이게 좀 안 된다 하시는 분들 내가 좀 더 대형주 타점 공략, 투자 전략, 인사이트가 좀 도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QR 찍고 제한 종목 톡방 안에서 같이 정보와 함께 단타 검색기, 히든 종목명 모두 받아가시고요. 저 또 오늘 밤 미장 안에서도 마저 브리핑으로 이어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장의 보너스 히든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양자 컴퓨팅 관련주로 가져와 주셨는데요. 금리 인하로 수혜를 받을 종목이고 또 양자 컴퓨터 산업 트렌드로서도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이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또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섹터 산업이라고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최근 장대 양봉 나오면서 돌파가 나왔다가 또 다시 빠졌다가 어제 다시 또 올라갈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요. 100달러까지 목표가 짚어주시면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타점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와 정보톡방 입장하시면 자세한 전략들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상단에 전화번호 나가고 있고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